자, 이제 열거해놨으니까 선택을 해야죠. 압축하고. 또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두 분 나오셨고요.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하고 그다음에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월요일 코너 같이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순서를 먼저 이렇게 또 서운하실까봐 먼저 했더니 갑자기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공평하게. 자, 또 올림픽이니까 피크를 또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선택할까요? 저는 선생님. 오스코텍을 오스코텍? 네. 어디죠? 오스코텍 기관 어디죠? 아니, 코스닥 매수상이 네. 누가 산 거예요? 아, 코스닥 기관 매수 매수상이네. 뭐그 금요일 날 이제 뭐 기관 매수 5위에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간에 뭐 한 일주 우리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거의 한 7, 8거래일 동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8월 한 11일부터 굉장히 좀 좋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네.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에도 반대로 움직이는 거에는 이제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코로나랑 관련되지 않은 그런 이제 순수 파이프라인을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을 보유한 이제 바이오 업체로 이제 분류가 되는 기업이 이 정도의 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제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면 뭔가 좀 의미 있는 가격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선정을 좀 해봤고요. 위치도 뭐 나름 네, 뭐 선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저점 대비 지금 뭐 한 10% 남짓 좀 올라온 부분은 있습니다만 뭐 원체 그간 뭐 빠지기만 했고 뭐 7만 원도 넘어갔던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스코텍 그러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이제 표적 항암제, 뭐 유한양행, 뭐 조금 그래도 좀 어디서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제 뭐 레이저 티닙 뭐 이 정도까지는 키워드로 들어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과 함께 기술 수출을 이뤄냈고 거기에 이제 일부 로열티를 받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강세는 이제 미국 FDA에서 임상 2-A상이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돼서 신약 후보 물질이 일부 좀 이제 효과가 입증됐다라는 것 이후부터 지속성을 좀 가지고 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폐암 그 표적 치료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성 원인이 또 발견이 되면서 이제 비소세포성 폐암, 이쪽에 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항암제의 치료 효과적인 치료 방법 이런 것도 호재가 좀 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업들은 뭐 실적 얼마가 나오는데 PR 얼마 곱해서 멀티플 얼마에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임상 실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의 종목의 가치를 좀 추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소외됐고 그리고 그런 소외된 와중에 코로나 뭐 이런 종목 움직이다가 이제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좀 호재를 좀 뭐 나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틈을 이루어서 약간 이런 것들을 현식으로 좀 틈타서 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위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이는 순수 바이오 업체들도 한두 개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좀 마찰적인 시국에 조금 이제 약간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런 순수 바이오 업체들의 좀 이제 좀 색다른 이제 그런 수급의 끌림이 어느 정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오스코텍으로 한번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오스코텍. 네. 제약 바이오는 항상 그 코로나 이슈하고 좀 심리적으로 맞물리긴 하는데 오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한 1,400명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주말이 껴있고 네. 검사를 안 받으러 나오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근데 해외 쪽 뉴스들이 오히려 더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미국은 뭐 하루 평균 15만 명 넘겼고 사망자 1,000명대 올라왔고 일본은 신규 확진 일요일에도 2만 명이 넘어갔고 거기에 이제 베트남이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 삼성전자의 이제 가전 공장이 그 제대로 좀 못 돌아가는 부분도 좀 있고 연말에 이제 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소비 시즌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깨림직한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가 좀 낮았던 이유는 거기에 또 있는 것 같고. 자, 근데 북한이 재밌는 이게 흥미로운 뉴스라서 뭐 자막은 내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실시간 PCR 검사 장비를 개발했어요. 네, 무슨 일은 아니고
하여튼 근데 중요한 저게 람다 변이 방역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 람다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치사율이 제일 아무래도 있잖아요. 치사율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저런 뉴스들이 오히려 제약바이오에서는 뭐 코로나하고는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오스코텍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고. 네. 그래서 기관 매수 중에 네. 좀 픽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차장님께서 몇몇 종목들이 이제 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이 없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스코텍도 이제 그 중에 한 종목이고 메지온이라는 종목이 요즘에 정말 눈에 띄게 움직이고 메지온. 있어요. 이제 폰탄 치료제로 이제 유데나필이라고 하는 거 네. 임상 3상에서 한번 반려가 돼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NDA를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내년 3월경에 이제 미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좀 되면서 메지온 차트 열어보시면 정말 눈에 띄게 거의 2주 동안에 쉬지 않고 매일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메지온, 뭐 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9월 달에 이제 ESM 유럽 종양학회가 이제 또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약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저도 메지온은 누가 산 거예요? 메지온은 최근에 이제 뭐 지난주에 조금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매집이 좀 들어왔는데 아까 그 박지원 아나운서 리스트에는 없었어요. 아, 네, 네. 없었는데 이제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 오스코텍하고 이제 비슷하게 좀 치료제와 관련이 없는 기업 중에서 이제 부각되고 그러면 있는 메지온 종목. 주가가 최근에 보면 좀 올랐잖아요. 네. 뭐 13만 4만 원대에서 지금 네. 18만 원대까지. 그럼 네. 그 전에 13만 원, 14만 원 횡보할 때에 매집이 그렇죠. 있었나? 이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이 메지온은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관심이 좀 많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내년 이제 1분기 안에 사용 승인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반려가 됐다가 임상 디자인을 다시 해가지고 유효성이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된 상태. 미국 FDA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큰 손들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좀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저점에서 조금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지난주에는 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기관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차근차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 시간 좀 남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임상 3상이 임박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건 썩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3상에서 엎어져가지고 고생을 한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메지온은 한번 엎어졌다가 지금 다시 기사회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제 이 기관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 리스트업 되어 있는 종목 중에 이제 선정을 한 것도 결국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요. 제약바이오의 그 임상 3상 성공까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해요. 안 네. 하는 게 맞잖아요. 보통 그렇죠. 2상 끝날 무렵이나 약간 기술 수출 그렇죠. 그거를 기대하는 거지. 3상까지 끝나가지고 신약이 나온다? 이거는 조금 너무 과도한 기대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가 뭐 SK 바이오팜, 바이오, 엑스코프리 네. 정도 드물어요. 뭐 알려져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없지만 사실 한 열 몇 개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특히나 이제 이 방금 제가 매지원 말씀드렸던 이 유데나필은 희귀의약품 치료제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폰탄 치료제로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미국 FDA의 성향이 요런 이제 희귀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승인을 내주는 게 약간은 좀 문턱이 좀 낮다.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가능성의 차원에서 좀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뭐 그 정도로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따로 픽은 네, 따로 픽은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이제 그건 따로? 리스트 중에 이제 그 겹쳐요? 네, 아니 겹치는 건 아니고요. 그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리스트업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는 올림픽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은 뭐 사실은 제 이제 조금 주관을 좀 담아서 내용은 좋다라는 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는 지금 되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만 워낙 많이 좀 빠져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 뭐 자율 반등이 조금 들어온다면 시가총액이 가장 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선봉에 서지 않겠는가.
지난 금요일 날 그래도 미국 증시에서 테이퍼링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일부 이제 뭐 기술주들도 올라오고 뭐 경기 민감주들도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주 코스닥의 이제 과대 낙폭과 관련해서 지수에 좀 배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저는 선정을 조금 해봤고요.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뭐 최근에 이제 북미 시장으로 진출한 이제 트룩시마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좀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고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제 레키로나죠. 코로나19 치료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럽에서도 이제 유럽 식약처에서 EMA에서 사실상의 이제 사용 공고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정식 승인이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이 레키로나까지도 매출에 이제 분명히 좀 보탬이 좀 될 거고요. 원래 이제 주력이었던 램시마 SC가 이제 북미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라든지 캐나다 쪽으로도 이제 승인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주가의 차트를 보시면은 뭐 지금 11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다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40%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낙폭과대 코스닥 시장에 배팅을 좀 한다라는 측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주에 이제 특히 또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조금 이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앞서 이제 리스트 중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 리스트가 쫙 있었고 그 중에 조금 그래도 주목받을 만한 기업을 픽해 주신 거, 선택해 주신 거니까 네. 뭐 타이틀명은 올림픽이었으니까 그렇게 정혜민 사장은 오스코텍, 네. 그다음에 김현 매니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이렇게. 자, 그거 이외에 나는 따로 보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두 분의 종목 오늘 선색 뭐라 그래야 되죠? 준비해 말씀드릴까요? 오신 네. 오늘 준비해 오신 두 분의 종목 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정경민 사장은 한미 반도체 그리고 김현 매니저는 유니드 이렇게 정해 오셨군요. 네. 어느 거 먼저? 한미 반도체 먼저 네, 들어가야 뭐 되겠죠? 한미 반도체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반도체 후공정. 네, 그냥 위치만 보고 살살 어깨에다 위치를 좀 혹시 뽕 넣었어요? 이렇게 어깨 높이를 좀 맞춰보려고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정현 차장만 유독 어깨가 올라가셔가지고 네. 아까 오른쪽 의자를 어깨 좀 의자를 좀 높여달라고 해서 아, 그래요? 이게 보면 화면에 어깨가 다 틀리니까 죄송합니다. 굳이 이게 그래서 한미 반도체 어깨 높이 맞춰야 되나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죠. 네, 한미 반도체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뭐 오사트. 정말 네. 오사트의 국내 뭐 사실 우리나라에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단언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인드라면 뭐냐? 단 10억, 20억이 됐든 정말 공시를 아주 충실하게 잘 합니다. 주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증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투명한 공시로 그러니까 정말 작은 하나하나까지도 다 주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이제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고요. 저는 네. 이제 뭐 조정을 기다렸다라면 좀 기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매력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과거에 우리 한 3만 원 중반대부터 4만 원 한 초반대까지 이제 뭐 상승할 때 이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 번 나왔던 게 네. 저희 뭐 출발 오늘의 증시 코너에서 진짜 여러 번 많이 했죠. 언급이 됐었던 기업이에요. 뭐그 IT의 신께서도 여러 번 이영수 대표도 뭐 많이 보는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었던 이제 그런 종목인데 정말 가격적인 위치적으로 보면은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선정을 좀 해봤고요. 2분기에 뭐 워낙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과연 이게 3분기, 4분기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좀 의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수주 나온 거, 공시 나온 거 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장비 국산화 소식이 연이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관련돼서 이제 오사트 이제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그런 이제 후공정 장비 또 소재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국산화 소식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뭐 투자 심리도 시장의 문제지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의 문제지 기업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비메모리 쪽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게 좀 뭐 아침부터 어려운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 뭐 전자파 차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그냥 어쨌든 뭐 빵 자르는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이제 미세하게 잘 자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맛이 섞이지 않도록 이제 이거는 이제 전자 쪽에서는 그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좀 갖다 보니까 왜냐하면 워낙 이게 좀 미세화되다 보니까 서로의 기능들이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합선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애초에 좀 방지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좀 비유가 적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니요, 적정합니다. 계속 이 정밀해져 가고 이게 뭐 나노 단위로 좀 가다 보니까 서로의 좀 기능이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고 또 나노 단위에 맞게 잘 잘라주고 뭐 그런 장비를 보통 이제 일본이 거의 뭐 7, 80%를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고 이게 성공뿐만 아니라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주가 터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지금 뭐 지수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 넘게 빠졌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종목은 20, 30% 정도는 빠졌을 거예요. 그렇게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와중에도 뭐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 뭐 자율조정이었죠.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자율조정인데. 있겠고요. 물론 이제 뭐 작년 10,000원대부터 올라온 거기 때문에 긴 여정이었습니다만 그 오른 것만큼의 충분한 가치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적적으로는 뭐 상반기에 작년 실적 대다수를 벌었고 주가도 뭐 그 정도에 맞게 좀 상승했으니까요. 향후에 이제 실적 불확실성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공시를 통해서 다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신뢰성도 높고 그리고 조정도 많이 받았고 그렇다면 지금 공시 우수 사례 기업 이런 거 하면은 뭐 한미반도체 제가 볼 때 대상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종목이고 최근에 좀 메모리 반도체가 좀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후공정 쪽으로는 비메모리 쪽으로는 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조정기에 좀 눈독을 들여보셔도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미반도체를 오늘 좀 픽을 해봤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조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한미반도체는 계속 모니터링 대상이기 때문에. 자, 우리 김영희 매니저의 기업은 네, 저는 이제 조금 환경 관련된 종목 준비를 해왔는데요. 환경. 네. 발음 잘해야 돼요. 네, 환경. 환경 이래버리면 네, 환경 관련된 저쪽이기 종목. 때문에. 네. 저쪽은 관심 없고요. 네. 자, 그래서 민감- 어쨌든 민감하시다. 네, 환경 관련된 같이 종목으로 그 유니드라는 종목을 저는 유니드, 오늘 유니드. 준비를 좀 해왔는데 요즘에 이제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정말 대단히 좀 힘들었어요. 아, 특히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정말 이게 투자 심리가 완전히 그냥 바닥에 이제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해도 뭐 그 과하지 않을 정도로 지난주 금요일은 특히나 뭐 기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투매를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거의 3% 가까이 뭐 급락이 들어오고 뭐 그랬었는데 심리적으로 참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것 같죠. 맞아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네. 모래알 같은.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나 이제 뭐 물타기를 많이 해놨는데 시장이 올라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지수 올라가 버리면은요 또 금방 또 매도 나오고 그 물량들 받아내면서 또 분위기 반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매도가 좀 가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매도 클라이막스 좀 지났다. 외국인들의 지금 국내 증시 지분율이 거의 30% 초반까지 지금 떨어졌잖아요. 네. 역대 이제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더 지나면 IMF 때 그때까지도 비교를 좀 해보면은 가장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적었을 때가 30% 정도였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남아있는 매도 물량이 이제 뭐 한 5, 6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정점은 이미 조금 지났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살아났을 때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로 유니드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네. 핵심은 이제 가성 칼륨, 이제 탄성 칼륨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2분기 때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화학 소재 기업들이 뭐 대부분 다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대단히 괜찮게 잘 나왔는데 역시나 이제 유니드도 실적이 아주 잘 나왔고요. 특히 중국 쪽 시장에서 정말 이제 실적이 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요즘에 이제 중국발 이슈 때문에 막 얼마 전에는 기업들 규제 때문에 우리 시장에 좀 괴롭힘을 좀 줬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중국에서 또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또 우리 시장이 또 낙폭이 좀 커졌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더 이제 공격적인 이제 투자 사실 이제 탄산 칼륨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제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겠다라는 거 4,000성에 한 9만 톤 규모 이상 증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화학 소재 기업들 요즘에 이제 증설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거든요.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게 이제 탄소 포집이에요. 탄소 포집과 이 탄산 칼륨 만드는 회사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탄소 포집 장치 자체가 이제 글로벌리하게 보면 이제 습식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흡수제인데 그 흡수제로 이제
탄산 칼륨 계열의 이제 소재들이 많이 좀 채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도 요즘에 이제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위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제 칼륨계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 3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한 단계 올라서기는 했는데 여전히 상승 여력이 조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주 좀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이 칼륨을 분해를 할 때 부생 수소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 매출액의 거의 한 10% 이상의 이 부생 수소 판매로 이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톤 기준으로 하면 한 6천 톤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거의 공짜라고 보시면 돼요. 주력인 이제 탄산칼륨, 염화칼륨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부생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수소들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소와 관련된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뭐 한 단계 올라서고 난 이후에 박스권 뭐 한 달 이상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그리 부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11만 4천 원에서 11만 7천 원 정도 매수 가격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은 13만 4천 원, 손절 가격은 10만 7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는 유니드. 자, 정리 한번 해드리면은 앞서 이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산 기업 리스트가 있었고 그 중에 올림픽 선택을 했을 때는 정영민 차장은 오스코텍, 김영민 매니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거 빼고 그다음에 두 분이 따로 준비해 오신 기업 중에는 정영민 차장은 한미반도체, 김 매니저는 유니드. 네. 한미반도체. 네, 저는 네. 묻어가겠습니다. 저도 한미반도체 한 표. 그러면 안 되죠.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한미반도체가 좀 선봉에 좀 서주기를 좀 기대하는 삼성전자 마음에서. 좀 반도 좀 기대해보고 그다음에 네.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뭐 오사업체 그렇죠. 후공정 중에는 또 제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 매니저는 오늘 고생하셨고 월요일은 네. 이벤트.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뭐 지난주에 조금 힘들었던 시장 이번 주에 이제 반전에 좀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